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보에 있고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아침에 좀 오는데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낮은 덥더라고요. 요즘 같은 때가 참 옷 입고 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오면 아침엔 행복한데 낮에는 좀 덥고, 얇게 입고 오면 아침에는 좀 추운데 낮에는 해피하고, 그래서 참 어떻게 입을지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절충안을 하긴 했는데 아침에 좀 춥더라고요. 그래도 어제도 돌아다녀 봤는데 낮에는 좀 따뜻해서, 그래서 오늘은 좀 아침마다 고민하지만 이렇게 한번 입고 와봤습니다. 요즘에 이제 겨울이 끝나감을 느껴지면서 다시 좀 한겨울에 제 핑계를 댔죠. 너무 추워서 내가 운동을 할 수가 없구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지만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러닝을 좀 중단했었는데 다시 운동을 해야겠다, 그러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이제 막 운동하려니까 미세먼지 있고 그래서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뭐라도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홈트를 시작했어요. 이 캐틀벨이라고 제가 옛날에 좀 하다가 요즘에 잠깐 멈췄던 게 있는데, 이게 멈춰 있으면 이게 집안 어디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있구나. 그래서 다시 캐틀벨을 해야겠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이거 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쇳덩어리를 막 10몇 킬로짜리를 들고 이렇게 막 흔드는 거거든요. 제가 좀 나름 좋아했던 운동인데, 그래서 이걸 시작하자라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이제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한 40개만 하자,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40개를 이렇게 막 흔들었습니다. 이걸 흔들면은 이 허리랑 이 엉덩이 쪽의 근육이 자극이 되거든요. 코어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40개를 했어요, 첫날. 행복했습니다. 했구나, 성공이다. 그리고 이제 아프다, 땡기다, 침대에 누울 때 이제 아이고 이렇게 누웠는데, 그리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엔 60개를 하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GPT한테 물어봤죠. 우리 뭐 물어보잖아, 이것저것. 그래서 내가 첫날 40개를 하고 둘째 날 60개를 했어. 그러면 항상 칭찬을 해줍니다. 이 친구는 너무 좋은 친구예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번에는 60개를 또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60개 괜찮은 것 같네. 또 이제 이틀 뒤에 60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60개를 했어 라고 치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음번에도 60개를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40개하고 60개하고 60개 했는데 이거 제 몸 상태를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100개를 했습니다. 100개를 했어요. 괜찮은 것 같았어요. 100개하고 괜찮잖아.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는데 허리도 별로 안 아프고, 그래서 이제 100개로 갈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날 살짝 뛰었는데 종아리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허리랑 엉덩이는 괜찮은데 종아리가 땡기는 거야. 이 GPT가 60개만 하라고 했는데 그거 할걸. 왜 나 괜히 100개를 해서.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않았던 데서 문제가 터지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 거의 2주째 계속 이렇게 부상이 있으니까 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좋은 핑계가 생겼네. 그리고 맨날 구박 듣고 운동 안 하는 핑계 생겼다고. 그래갖고 이제 제 마음속에는 너무 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부상을 입으니까 쉬어야 되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성급함의 가장 큰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라는 격언을 제가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사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내가 성급하게, 내 몸이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뭔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막 의욕만 앞서서 나갔는데 결국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네. 차근차근 했으면은 좋았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운동도 그렇죠. 운동도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배울 때 잘 배워야 된다. 처음에 잘 배워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습관이 잘못 들고 그러면은 그거 고치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든다. 운동들도 어제도 잠깐 그랬는데 골프를 그렇거나 야구도 그렇거나 뭐든지 간에 처음에 차근차근 배우십시오. 그게 시간도
그게 오히려 돈을 절약하고 그게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뭐 공부도 그렇고요. 뭐 악기도 그렇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사실 차근차근 그러니까 성급해서 막 초반에 열심히 하겠어라고 막 달리다가 한 달쯤 지나서 이거 지겨워서 못 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한 해가 시작할 때 작심삼일처럼 올해는 뭐 영어 공부를 하겠어라고 막 엄청 많이 끌어놨다가 며칠 다니다가 못 하겠습니다. 그런 일도 너무나도 많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성급함의 가장 큰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라는 것들을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차근차근 뭔가 준비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겠구나. 모든 것들의 과정이 있고 사실은 이렇게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들은 잘 없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게 잘 안 보이실 건데요. 여기 이제 아이들이 있고 여기 있습니다. 이게 1900년대 초반의 약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왔던 약이고요. 왼쪽은 이제 어떻게 써 있냐 하면요. 아이가 보채고 아이가 이가 나서 잠에 잘 안 자고 그러면은 밤에 잘 안 자면은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의 평안을 위해서 이 약을 한번 먹여보십시오. 어머니에게 휴식을 줄 겁니다. 라고 해요. 근데 이 약의 성분은 몰핀, 알코올. 오른쪽은 감기약입니다. 헤로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 아마 알코올이랑 모르핀 먹으면 아이가 자겠죠, 바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아이한테 이런 걸 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1900년대 초반에는 아직 이것들의 약효가, 이것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중독적인 문제,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가 안 나왔으니까 그냥 막 준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났겠죠. 아이들한테 마약을 준 거거든요. 술을 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 했죠. 자, 이런 것들을 주면 굉장히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도 이걸 주면 보채임을 멈출 거예요. 바로 잘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써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뭔가 성급하게 뭔가 결과를 빨리 내고자 해서 하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술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도 인류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속도와의 전쟁, 결과를 빨리 내는 것들, 이 하나의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또 명심해야 되는 것들은 과연 그것에 사이드 이펙트는 없는가?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좋은 것들만 있는가? 라는 것들은 항상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늘 먹는 식품들이죠. 가공식품이 있고 지금은 이제 초가공식품이라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공식품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뭔가 기본 예를 들어서 감자든 고기든 기본 뭘로 만들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들을 살짝의 발효를 하거나 살짝 조리를 하거나 한 것들이죠. 살짝의 가공을 해서 만든 것들은 우리가 가공식품이라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제 초가공식품의 시대죠. 공장에서 무언가 만드는 것들. 그래서 성분표를 보지 않으면 이거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는 것들. 그리고 가공식품은 그래도 집에서 비슷하게 따라라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초가공식품은 집에서 라면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가 없어요. 집에서 콜라를 어떻게 만들죠?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는 그것들을 우리가 초가공식품이라고 하죠. 이것들 특징은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생각만 해도 밤에 이렇게, 예를 들어 지금은 아침이니까 괜찮은데 밤에 사실 이 사진은 그렇게 식욕이 땡기지 않지만 제가 실제 사진을 가지고 왔다면 밤에 이걸 본다면 바로 이렇게 편의점으로 가시는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네. 굉장히 맛있고 자극적이고 또 쉽게 우리의 그런 허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아주 좋죠. 그런데 점점 더 이런 초가공식품에 대한 문제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많은 채널들을 보시면은 많이 나옵니다. 이 초강식품들의 어떤 문제들이 있냐. 많이 아시죠? 요즘 혈당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라는 그런 단어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카페에 가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거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올라! 그러셔갖고, 이제 다들 아시는구나. 브레인 포그 이런 것들 아시죠? 혈당이 갑자기 튀고 그러면서 우리 몸이 너무 갑자기 나른해지고 갑자기 엄청난 졸음이 오고 아니면은 머리가 멍해지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점심을 먹고 나서 갑자기 너무 졸려요라고 하면 그게 식곤증일 수도 있고 봄 때문일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이런 음식을 드셨다면 그럼 우리 몸에서 갑자기 인슐린이 너무 이렇게 널뛰기를 하고 하면서 몸에서 부하가 와서 갑자기 졸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의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가공식품들이 우리의 허기를 빠르게 채워주고 어떻게 보면 축복처럼 느껴졌죠. 맛도 있는데 배도 채워주고 값도 싸고 이건 축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이런 음식들은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조리를 해서 드십시오. 원재료들을 사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리를 해서 드십시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그런 여건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말에라도 과연 이런 음식을 먹고 졸려서 이렇게 오후에 나른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시간과 음식을 조리해서 건강하게 먹고 쌩쌩하게 있는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은 오히려 음식을 준비해서 좋은 재료로 맛있게 먹고 쌩쌩하게 있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게 오히려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닌가. 오후 내내 이렇게 나른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있는 것보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린 왕자라는 책은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어린 왕자의 일화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어린 왕자가 어떤 장소를 물장수라고 해야겠죠. 어떤 상인을 만납니다. 그 상인이 이야기하죠. 알약을 하나 보여주면서 네가 이 알약을 먹으면 일주일 동안 목이 안 마르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목이 안 마르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네가 일주일에 53분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린 왕자가 얘기하죠. 나한테 그 53분이 있으면은 나는 아주 천천히 샘을 향해 걸어갈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이 일화가 저 이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을 절약해준다. 우리의 뭔가를 편리하게 해준다. 우리의 많은 것들의 과정을 생략해준다. 결과를 바로 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걸까?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아껴서 그렇게 뭔가 빨리 결과를 내서 그래서 뭘 하지? 53분의 시간을 아껴서 뭘 하는데요? 무엇을 하기 위해 53분을 아끼시는 거죠? 때로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 결과를 얻기 위해 가는 그 과정들. 그 과정들이 더 중요할 때도 있지 않나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나요? 물론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결과를 내기 위해 써야 되는 시간들, 그 과정들이 너무 중요한 것들도 아닌가.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운동할 때 GPT를 사용했다고. 이런 AI 툴들이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별로 사실 고민이 안 됩니다. 저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으시고 어느 정도 식견이 있으시고 어느 정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으시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툴들이 저는 좀 자라나는 세대
혹은 무언가를 배우고 익혀야 되는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심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고민은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뭔가를 검색하고 하면은 이제 이것들을 이 AI가 내는 결과물들을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거기에 있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아시죠? 항상 참말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들. 생각보다 중간중간에 거짓된 값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뭔가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속은 다 비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있어 보이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너 사실 잘 모르는구나. 아마 전문가들은 더 잘 알 거예요.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고 근데는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겠지만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배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 빨리 답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저희 옛날에 수학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주관식 이렇게 써서 막 식을 써서 답을 내시오. 그러면 저는 막 어떻게든 답만 맞으면 되지 않나? 답은 맞았는데 왜 식이 틀렸다고 점수를 깎는 거지? 근데 그게 맞죠. 그 과정이 다 맞아야지. 그것을 증명해내야. 제가 수학에서 증명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수학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수학에서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를 증명하라 그러면은 1 더하기 1은 2인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제가 왜 증명해야 되죠? 저는 그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수학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 이런 것,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AI 툴에서 바로 이렇게 답을 주고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뭔가 글을 하나 씀에 있어서 머리를 쥐어뜯고 도서관에 찾아가고 책을 찾아보고 이 책은 아니네. 이 책이 맞네. 라고 하면서 체크를 하나씩 해보고 글이 안 써져서 하루 종일 앉아있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배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걸 생략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근데 과연 그걸 생략한 것들이 정말 그 사람이 성장하는데 그 사람 자체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가는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프로그래머들이 요즘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코드를 짜는데 그래서 당신이 짠 코드가 그럼 여기에서 이런 기능을 추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못한대요. 전 못합니다. 저거 AI로 짠 거거든요. AI로 짠 거라서 어디에 어떤 기능이 어떻게 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 수정 못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결과물을 당장 빨리 내는데 중간값이 사라져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내실 있게 성장하고 있는가? 앞으로의 세대에 있어서 저는 그건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AI 툴을 다 없앨 수도 없는 부분이고 참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뭔가 과정을 생략하고 빨리 결과를 내는 것들 이 시대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좋아 보이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힘겨워하는 그 시간들 방황하기도 하고 삽질도 해보고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것들이 아닌가 그게 참 성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는 이 벽산에 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분 한 분 이야기 나누고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하루하루 이렇게 사실 하루하루 일상 살아가는 게 제일 고난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똑같이 일어나서 아침에 씻고 나와서 회사에 앉아서 아니면 누구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돌아가고 또 가족들 만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그 어떻게 보면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의 저는 인격적 수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기도 하고요. 그것들을 5년, 10년, 10수년째, 20년, 30년 해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이 많은 시간들을, 이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견뎌내고 버텨내시면서 계실 수 있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정말 그런 인내력,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시면서 버텨내시면서 한 분 한 분이 단련된 인격을 가지신 것들을 볼 때마다 그분의 정말 장점들, 아, 이분이 참 이래서 너 이렇게 회사에서 오랫동안 또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발견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시는 것, 그것들이 우리에겐 고난이고 그 버텨내는 것들을 통해서 더 단단한 여러분들이 이미 되셨고 또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낳는다라고 하죠. 저는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봤으면 좋겠고 더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어요. 네. 어른이라고 하죠. 저는 어떤 희망이 있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좀 어둡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롤모델이라고 할까요? 어떤 우리가 봤을 때, 야,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처럼 살면 된다. 이런 어른이 있다. 라는 분들이 참 우리 사회에 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존경받았던 분들이 어느 순간 뭐 실수를 하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많이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어디에서든 존경받는 어른들을 만나고 싶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딱 지금 딱 존경받는 어른이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보기엔 축복받은 겁니다. 그분들에게 언제든지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조언 들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축복받은 거고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런 멋진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인내하고 잘 버텨내고 단련된 인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런 어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꼰대 육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 쓰지 말아야 할 말들을 뽑아봤다. 꼰대 육하 원칙집 되겠네. Who? 내가 누군지 알아? What? 뭘 안다고. Where? 어딜 감히. When? 왕년에. How? 어떻게 나한테. Why? 내가 그걸 왜. 이게 꼰대의 육하 원칙이라고 합니다. 누가 쓴 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른의 육하 원칙은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른은 어떤 얘기를 할까? 그럼 who? 아, 내가 먼저 할게. what로 가면 무엇을 도와줄까? where? 어느 자리에서는 괜찮다. when? 언제든 괜찮으니까 연락하세요. how?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먼저 물어보는 어른이라면 why? 왜 그랬는지 먼저 한번 들어볼게. 먼저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하루의 일상에서의 인내와 단련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청년 때 만난 분이에요. 그분이 성격이 굉장히 불같으세요. 막 설교를 하시면 막 사자우를 토해내시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는 굉장히 인자하세요. 하지만 알고 있죠. 저분은 굉장히 불같은 분이다. 어떻게 그렇게 근데 그런 불같은 성격이 저렇게 인자한 할아버지가 됐을까? 근데 그분의 비결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의 비결은 이거였습니다. 자기를 화나게 하고 힘겹게 하는 사람이 왜 없겠냐. 자기는 만나면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마음속으로. 인내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인내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힘겹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이 사람은 나의 인내 선생님이다.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오늘의 인내 선생님이다. 이 사람을 통해 나는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라고 만날 때 마음속으로 인사한다는 거죠. 인내 선생,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인내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큰일 날 겁니다. 하지만 저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든 사람이다. 너무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런 상황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인내 선생님이시군요. 제가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인내하고 살아가시면서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믿으시는 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게 참 저는 감동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배고프시고 똑같이 힘드시고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똑같이 인내 선생님을 마주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오케이, 그거 내가 안다. 그거 내가 공감한다. 왜? 내가 똑같이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그게 가능하구나. 그 삶을 예수님이 우리를 살라고 하는구나. 이게 그건 불가능한 삶이야. 안 돼. 불가능할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발자취를 밟을 수 있는 분이 있는 거죠. 본보기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이런 일상을 아시고 일상의 고단함과 그것들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이 오케이, 내가 힘줄게,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너도 할 수 있다, 내가 했으니까 라고 격려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희 믿는 분들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게 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정말 좋은 어르신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나이가 들고 연차가 쌓일수록 더 품이 있고 더 명예롭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런 멋진 어른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하루 일상을 이 고단하고 혹은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지만 하지만 인내함으로 이 일상들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지 그냥 버티는 것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들을 그런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내 개인이 성장한 뿐만 아니라 정말 멋진 어른으로, 정말 멋진 어른이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고단함과 어려움을 아시니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힘 주십시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실 큰 은혜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